김경래 최강 시사. 많이들 시끄럽죠 지금. 지금 뭐 추 장관은 윤 총장 향해서 정치인 총장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윤 총장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게 진짜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말 속에 뼈가 굉장히 많죠. 이 관련된 얘기 김경진 전 의원하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은 김경진 전 의원은 검찰에서 일을 하셨던 검사 출신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경진입니다. 이제 뭐 두 추미애 장관하고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싸우는 거는 뭐 하루 이틀 얘기는 아닌데 이제 지금 특활비로 좀 붙었어요 지금. 네. 김경진 의원께서도 수사를 꽤 오래 하셨으니까 특활비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검찰은? 특활비가 이제 첫째는 이제 밥값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잠복하는 비용이라든지 예. 또는 뭐 속칭 이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돈이 지출될 수가 있거든요. 예. 심지어는 뭐 정보를 살 수도 있고 이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범죄 수사와 다양한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를 이제 검찰에서 주로 쓰는 것이 이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용들이죠. 예. 근데 지금 추 장관 얘기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이게 좀 쌈짓돈 같이 쓰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막 요새 뭐 정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쪽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냄새를 좀 풍기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거 그렇게 아무도 이렇게 감시하지 않는 그런 돈입니까 이 돈이? 글쎄요. 뭐 오늘 국회에서 대검찰청에 나가서 예. 특활비 사용 내역을 이제 현장에서 직접 보겠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지켜보면 알 텐데요. 예. 제가 아는 한 최소한 검찰은 뭐 국정원이라든지 다른 기관하고 달리 특활비를 비교적 체계적으로 써왔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아마 대검찰청으로 배정된 특활비는 대부분의 이제 각 뭐 서울중앙이라든지 또 수원, 대전 뭐 전국 요소의 검찰청으로 아마 분배가 돼서 내려갔을 거고요. 네. 이제 분배가 돼서 내려간 특활비들도 대체로 이제 누구에게 어느 검사에게 언제 얼마를 지급했다 아마 이런 내용들이 장부에 다 기재가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그 내용들 다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무슨 검찰에서 검찰총장이 그 특활비를 개인 뭐 쌈짓돈으로 썼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근거가 없는 얘기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늘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예. 다만 그 말이 나온 김에 예. 특활비 현장 점검이 이게 굳이 정권에 찍혀있는 대검찰청뿐만 아니라 뭐 경찰청이라든지 국정원, 국방부 요소에 다 지금 특활비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 예. 그래서 각 상임위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다 국정 전반에 걸쳐서 동시다발적으로 한번 모든 상임위에서 점검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한번 드네요.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든가 국정원이라든가 그러니까 특활비 쓰는 쪽은 한번 일괄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거의 모든 정보 수사기관이 다 특활비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예, 이게 근데 검찰에서 또 나오는 얘기는 이 특활비라는 게 어차피 법무부 통해서 받는 건데 그럼 네. 법무부도 일정 정도 쓰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법무부 네. 통해서 받으면 다 내역이라든가 그 규모 같은 것들은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마 박상기 법무부 장관 계실 때 그렇지 않아도 20대 국회에서 이제 법무검찰의 특활비 문제가 아마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질의가 나왔던 것 같아요. 한때 시끄러웠어요, 사실 이게. 예. 그래서 아마 당시 박상기 장관이 검찰 특활비라는 것이 결국은 법무부에 배정된 특활비를 이렇게 나눠 쓰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아마 법무하고 검찰이 합동으로 특활비 사용 규정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고요. 네. 어쨌든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최근에는 검찰 몫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에서 일부를 법무부에서 가져가서 출입국 관리 업무라든지 이런 데서 쓰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니까 오늘 아마 현장 점검 결과를 좀 지켜보면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검찰이 월성 1호기 폐쇄 관련된 수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한소원이라든가 산자부라든가 이쪽에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그래서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사실상 청부 수사 아니냐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의 주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은 감사원은 검찰을 고발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근데 정치권에서 고발을 했단 말이죠. 야당이 고발을 하고 검찰이 바로 수사에 들어갔어요. 이거는 청부 수사 아니냐?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특히 정책을 수사하는 경우가 어딨냐? 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수사권은. 글쎄요, 그건 장관님이 지나치게 억측을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억측이다. 예. 이게 그러니까 그 검찰은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면 네. 이게 수사해야 될 의무나 책무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눈앞에 범죄 혐의가 보이는데 수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검찰이 지금 직무유기로 처벌받거나 문책을 당하는 수가 있고 예. 실은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있었던 그 적폐청산 문제를 현 정권 초기에 했던 수사의 대부분이 사실은 그런 내용인데 네. 그 감사원장께서 지난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네. 그 탈원 점거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봤더니 산자부 공무원들이 뭐 수백 건에 걸친 파일이라든지 관련 자료들을 삭제하고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 예. 그 다음에 이게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적나라하게 허위 내용으로 평가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증언을 했거든요. 네네. 그러면 감사원장이 사실은 공무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공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했고 네. 이게 온 세상에 알려졌는데 네. 이거를 검찰이 수사를 안 한다고 하면 검찰의 존재 의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검찰이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고 네. 그거는 누가 고발을 했느냐 이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고요. 예. 아무도 고발을 안 했다고 할지라도 어허. 오히려 이 부분은 찾아서 수사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이제 검찰의 책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허. 어쨌든 이걸 수사하려고 했을 때 감사원에서도 그와 관련된 이 기초조사를 한 범죄 자료들을 다 이게 검찰로 보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서 이 수사의 정당성을 인정을 해줬고 그래서 이걸 청부 수사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좀 억측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는 고발이 없었어도 인지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좀 반론을 펼치는 쪽에서는 아니 검찰이 언제 그 수사 범죄 혐의가 있다고 제대로 수사한 적이 있느냐? 예를 들어 뭐 윤석열 총장 가족과 관련된 일이라든가 이게 선택적인 수사 이 부분이 문제인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권의 민감한 부분 요거를 선택적으로 과잉 수사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쪽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지점이 있다면 오히려 네. 수사를 안 하는 검찰을 그런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서 질책을 하는 것이 맞고요. 어허. 이 지금 탈원전 관련해서 자료를 조작하고 자료를 폐기하고 이런 불법 행위가 감사원장의 입에서 나올 정도로 명백한 걸 수사를 안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다만 오히려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현 정권이나 또는 현 정권의 지부에 찍히다 보니까 예. 이게 오히려 지금 이 수사를 안 한다고 주장되는 무슨 가족들 수사라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과잉되게 주장되는 측면이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법무부 장관이 아예 찍어가지고 뭐 수사지 총장 수사지 배제한다 지금 이렇게 가족들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보면. 예. 예. 근데 그 이전에 총장 본인도 스스로 이 사건 그 사건과 관련한 수사 보고는 전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수사를 자유롭게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이런 궁금증이 좀 드는 건 사실이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제 생각은 지난번에 이제 법무부 장관 아드님 문제도 그렇고 네. 총장 가족들 문제도 그렇고 예. 이게 수사기관의 핵심 당사자들과 어떤 수사의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예. 원래는 이게 특검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예. 어쨌든 이게 특별히 뭐 무슨 그런 수사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 아니 근데 그게 사실은 디테일한 내용을 모르니까 저희 이제 네. 일반 시민들은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한동안 안 했었잖아요.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컨대 뭐 조국 장관이라든가 이게 뭐 추미애 장관 뭐 자녀 문제 이런 것들은 즉각 수사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니 이게 선택적 수사를 진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게 이제 정파적 시각들이 상당히 좀 들어있지 않나 싶고요. 예. 그러니까 추 장관 아드님 문제도 상당 기간 길게 방치가 돼 있다가 네. 어느 시점부터 이제 여론에서 체근을 하다 보니까 좀 수사가 빨라진 측면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네네. 조국 장관 문제는 그게 이제 밖에서 얘기를 하기는 검찰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의도적인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사실은 시간을 가지고 회고를 해보면 조 장관이 민정수석을 그만두고 한 두세 달 정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기 전까지 한
붕 뜬 시간이 한 두세 달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때 모든 언론이나 국민이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될 것으로 알고 있었고, 네. 근데 그 두세 달의 기간 동안에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조국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의혹 보도 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 일부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이 결국 수사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수사를 들어갔던 건데, 네. 그것을 현 정부나 또 현 정부 지지자들은 윤 총장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기 위해서 수사를 의도적으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오해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네. 어쨌든 이 수사를 바라보는 정파적인 시각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얘기 잠깐 돌려가지고 다시 돌아오면은 그 탈원전 관련된 수사, 요게 결국은 청와대 겨냥하는 거 아니냐? 압수수색도 보면은 사실 정책 결정 과정까지 보겠다는 뜻으로 읽을 여지가 있고, 이래서 청와대까지 겨냥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내놓는 쪽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근데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 방향이라고 하는 게, 네. 첫째는 뭐 탈원전도 지금 뭐 원자력 발전소 완전히 폐쇄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 있는 원자력 발전소 가동 수명 끝날 때까지는 다 하겠다는 그렇죠. 방식의 예. 탈원전이고요. 예. 두 번째는 현재 하고 있는 수사가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가 아니고, 예. 그 월성 1호기 폐쇄 과정에서 그 사건 감사와 관련해서 자료 파일들을 폐기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허위 내용의 공문서를 작성한 부분들,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지금 감사원에서도 지적을 하고 있고, 검찰에서도 그 부분에 한정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에 대한 수사고, 이것이 무슨 대통령의 정책 방향에 대항하는 수사다, 이렇게 보는 것은 과도한 어떤 생각이 아닌가 싶고요. 네. 어쨌든 이게 산자부 공무원이나 누구나 이게 자료 폐기라든지 또는 허위 경제성 평가를 했다, 이 부분은 처벌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 수사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서로 뼈 있는 말을 주고받으면서 어떤 논쟁이라든가 논란 이런 것들이 확산되고 점점 고조되는 분위기인 건 사실이에요. 근데 네. 그럼 어떻게 해결하느냐? 지금 대통령이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교통정리를 뭐 총리가 교통정리 할 때가 된 거 아니냐? 혹은 둘 다 잘라버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게 한쪽이 잘못했다 이런 쪽도 있고.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에 조국 장관 사태 이후에,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세 달 풍 뜨면서 언론에서 수없이 많은 어떤 보도 기사가 나오면서 검찰에서 부득이하게 수사에 들어갔던 것을, 네. 그걸 윤 총장이 의도적으로 본인이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고 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고 현 집권층이 보기 시작하니까, 사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윤석열의 힘을 빼고 윤석열을 잘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추 장관과 현 집권층의 생각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생각하에서 모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은 추 장관과 지금 윤 총장의 문제가 아니고, 네. 민주당 정권 전체하고 지금 윤 총장의 문제로 변질이 돼버렸어요, 희한하게. 네. 그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어떤 상황의 본질인 것 같고, 예. 그와 관련해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좀 바로 잡으셔야 되고, 예. 그 전제하에서 나아갈 방향을 정하셔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첫 출발이 잘못된 관점과 잘못된 상황인식에서 출발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한 어떤 최고 책임자는 대통령이시고, 네. 현재 상황을 분명히 바로잡아야 될 책임은 있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청와대 대통령이 나설 시점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뭐 그래야 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 있잖아요. 윤석열 총장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제가 아까 김경진 전 의원이랑 인터뷰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청와대 나서야 될 때다. 대통령이 너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수민 최고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건 맞잖아요. 계속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계속해서 이제 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네. 거는 맞고, 저도 이것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이 피로도라든지 갈등이 발생했을 때 생기는 마찰로 인해서 어쨌든 법무부와 이제 검찰 사이에서 약간 이렇게 삐가덕대는 부분들이 결국에는 누구한테 영향이 갈까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국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물론 지금 상황에선 솔직히 저는 추미애 장관께서 불가피한 길을 걷고 계시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세게 걸기 시작하셨고 그것이 지금까지 이제 기득권 조직으로 존재했던 검찰의 그런 강한 반발을 사실 받을 수밖에 없는 길이고 제가 봤을 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추미애 장관이 아니셨다면 사실 지금 같은 그 개혁 추진이라든지 이런 동력을 끌어오거나 견고하게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근데 그럼에도 추미애 장관이시니까 그나마 이제 버티시면서 계속해서 이제 가고 계신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런 둘 간의 싸움의 쟁점이 지금 두 가지가 새로 나온 거잖아요. 그 원전 수사, 탈원전 관련된 수사와 특활비 논란이 나왔단 말이에요. 탈원전. 근데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저도 탈원전에 대해 가지고 이건 정책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판단을 수사하는 건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자원 외교와 4대강을 다 디벼놓은 게 누굽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정부가 선례를 아주 잘 세워놨다. 그래서 저는 이번 정부에서든지 다음 정부에서든지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평가는 감사원뿐만 아니라 검찰에서 할 수 있다. 이게 개혁된 검찰의 힘입니다. 그래요? 진짜 박성민이요. 아니 검찰 개혁을 갑자기 이렇게 한 문장으로 하시는데 저는 거기엔 진짜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MB 때려잡을 땐 검찰 개혁 된 거 아니었어요? 일단 말씀하신 것을 봤을 때 말씀해 주셨지만 정책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뭔가 판단을 하고 수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위험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지금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정치를 넘어 정책까지 지금 관여를 하려고 하느냐라는 상황인데 뭐 감사원이 일단 수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고발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명시적으로 밝힌 상황이고 그리고 동시에 이 탈원전 정책 자체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그리고 이것을 이번에 특히 이제 월성 1호기 폐쇄 결정에 있어서 뭐 경제성, 안정성 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정부의 주요 정책을 결정함에 있어서 감사원 역시도 이제 감사원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뭔가 결정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규정도 존재함과 동시에 그리고 이 검찰 역시도 이것에 대해서 개입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냥 정치 개입이라고 보고요. 특히 뭐 이제 야당이 고발하자마자 사실 이것이 정치 공세적인 야당의 고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수사가 굉장히 이례적으로 빨리 이뤄졌고 뭐 총선 때도 봤을 때 이제 고소와 고발이 이제 서로 간에 난무하던 시기에도 사실 알겠습니다. 야당이 고발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수사를 하지 않았던 거죠. 그 감사원이 지난번에 감사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조사하려고 그러니까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자료 파기하고 이래가지고 힘들었다 이랬거든요. 아니, 감사를 방해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되어 있는 그런 범죄이기 때문에 인지한 이상 오히려 근데요, 수사 안 하는 게 문제죠. 이게 감사원에서는 왜 고발 안 했을까요? 그게 정치적 부담이 있다 봅니다. 저는 오히려 최재형 감사원장 입장에서는 부담 때문에 안 했다고 그러니까 최재형 감사원장이 그런 스타일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실제 고소 고발이 들어가게 되면은 지금 윤석열 총장에게 들어가는 이 정치적인 비판을 오히려 감사원장한테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전 최재형 감사원장이 이번에 어려운 감 사섰지만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 비겁했다 이렇게 좀 보기도 합니다. 왜냐면 고발 안 하고 이런 부분이 그 정도로 감사 방해가 있었다고 한다면은 공무원들에게 일벌백계를 해야죠. 그건. 알겠습니다. 그 박수민 최고위원께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특활비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사실관계가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문제 제기가 된 느낌이 있어요. 지금 야당 입장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야당이 알아보니까 아니 잘 내려갔다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냐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장관은 난 잘 모르는 거다. 특활비가 이제 들어간 돈은 있는데 보고가 오지 않았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그런 점에서 특활비를 지금 부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아니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신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감찰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은 뭐 저희 다음 주에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래 돈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헤프게 쓰는 사람은 이 돈 저 돈 다 헤프게 쓰거든요. 저는 최근에 들어가지고 저희가 정치자금 관련돼 가지고 추미애 장관께서는 정치자금도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는 돈이고 용처가 정해져 있는데 논산에 가서 소고기 아들 정치자금 태도식에서 사주시고 그다음에 또 무슨 알겠습니다. 자녀가 하는 식당 해가지고 250만 원 쓰시고 이런 문제로 논란 겪으신 지 얼마 됐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시는 건지 같이 수사 다 합시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요. 저 다음 주에 요거는 뭐 아마 특활비 관련된 내용은 대충 정리가 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다음 주에 계속 얘기하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특활비 얘기 좀 할 텐데요. 이게 사실은 일단락이 좀 된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그죠? 이게 언제 2017년인가요? 그렇죠. 그 이영렬 지검장의 돈봉투 만찬 사건 때
굉장히 좀 뜨거운 이슈였죠. 돈 봉투 만찬 사건 기억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그때가 최순실 이제 국정농단 수사가 한참 네. 진행될 때인데 이제 이제 어느새 이제 뉴스에서 많이 사라졌는데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추억의 이름이네요. 네. 우병우. 불구속 기소를 결정하고 네. 며칠 뒤에 이영렬 지검장과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이름 유명하신 분이죠. 안태근 네. 검찰국장이 수사팀 6명과 네. 그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위로와 격려를 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국장도 돈봉투를 주고 중앙지검장도 돈봉투를 줬는데 그 돈봉투를 준 거 자체가 이제 김영란법 위반이다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됐고 두 분 다 생각해 보니 관행이었는데 부적절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돈봉투에 들어있던 돈이 특활비였다. 뭐 이게 이제 나중에 밝혀졌던 사건이죠. 근데 왜 이렇게 기억을 잘하세요 이거는?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였습니다. 김한 기자가 썼어요? 제가 쓴 건 아니었고요. 아, 그래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영렬 지검장이 참여정부 때 사정비서관인가 민정비서관을 지내서 아마 정권이 바뀌면 검찰총장이 될 것이다. 이 굉장히 유력했고 검찰 내에서 어느 정도 신망도 있었던 그리고 당시에 최순실 국정농단 수사를 이끌었던 본부장이었고 뭐 이랬는데 이 사건으로 이제 결과적으로 옷을 벗게 됐고 아하. 검찰 내부에서 뭔가 이 정권이 검찰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출발점이 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때 이제 돈봉투 그 후배 검사들한테 준 거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네. 선배 검사가 그렇죠. 간부 검사가 후배 검사들한테 100씩 뭐 얼마씩 이렇게. 그것도 참 희한한 관행이긴 한데 기자 선배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있나요? 아니 술은 좀 사주잖아요. 술은 좀 밥 사주죠. 사주고 술 사주는데 여기는 봉투를 후배한테 준단 말이에요. 봉투를 그냥 전달을 하죠. 근데 검사들한테. 그게 자기 돈이 아니라 그렇죠. 특수활동비였다더라. 자기 돈을 이거잖아요. 주겠습니까? 또 그냥 자기- 눈먼 돈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말 그대로 특수활동비가 사실은 특별한 활동 예컨대 뭐 정보를 캐기 위한 돈이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세부적으로 어디 썼는지 어떻게 지출했는지 확인할 수 없는 돈을 다 특수활동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쓰는 게 특수활동비에 포함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만약 같다면 특수활동비 뭐 색깔이 좀 성격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어느 예산에도요 후배 검사들한테 100만 원 주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국가 예산에는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친목도모비? 안 됩니다. 절대 안 되고요. 그 어떻게 자기 후배들한테 후배 이쁘다고 100만 원 주라는 예산이고 그래서 국회에서 그런 걸 책정을 해줍니까? 그 문화 자체가 검찰 조직의 단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력한 기수 중심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그 기수에 따라서 절대 이제 그 명령에 따르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힘이 결국엔 그 돈에서 나온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 돈이 뭐 소액이지만 50만 원, 100만 원이면 근데 그 돈을 그렇게 경력금 쪽으로 하사하고 뭐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이게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검찰 조직의 문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어쨌든 그 보도로 특수활동비라는 그 단어가 굉장히 세간의 화제가 됐고 이게 또 검찰만 있었던 거 아니고 제일 많은 데가 국정원이잖아요. 국정원은 아예 네. 뭐 완전히 감시를 근데 국정원 때문에 결국 국정원이 청와대에 상납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 이제 국정원이라는 처벌받았죠. 상황에서 네, 그렇죠. 예. 그게 뇌물죄가 돼버리는 뇌물죄로 거잖아요. 이제 처벌을 그죠? 받은 뭐 상황이었죠. 이명박 대통령 전 이명박 씨의 혐의에도 인정이 됐고 국정원장도 2명이나 그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죄로 처벌을 받았죠. 예컨대 국정원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정보를 하기 위해서 얻은 돈을 갖고 청와대 대통령한테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라고 줬는데 그걸 위에다 갖다 바치고 눈먼 돈이니까요. 검사들은 밑에다가 갖다 주고 이건 뭐 아래 위로 막 갖다 주고 하는 이게 그런 돈이 돼버렸다는 예.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국정원, 경찰 뭐 이런 데가 다 특수활동비가 있었는데 네. 국회도 많았어요, 사실은. 그랬었죠. 그렇죠. 네. 그것도 나눠 가졌잖아요, 국회도 다. 그렇죠. 뭐 사면장이 얼마 갖고 네. 이런 식으로 나눠가졌죠.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어쨌든 뭐 사람 만들 때 쓰라고 준 돈인데 뭐 그거 나눠 가지고 집에서 생활비 쓰고 그랬잖아요, 사실. 그런 뭐 의원도 있었죠. 예. 어쨌든 그 사단이 벌어지고 나서 특수활동이 많이 축소가 됐어요, 그렇죠. 그렇죠. 줄이기도 하고 몇 가지 이제 걸어놓은 게 그런 게 있습니다. 최소한 어떻게 집행하는지 뭐 돈을 얼만큼 그건 아니라도 누구한테 갔는지 정도는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정도 장치는 좀 걸어놨었거든요.
근데 그 이상은 또 하면 특수활동비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예컨대 뭐 의미가 없죠. 수사활동비 뭐 북한에 뭘 하는 거 아니면 누구 뭐 범인 검거할 때 예컨대 쓰는 거 돈을 다 지금 하나하나 다 해버리면 수사 기법이나 이런 걸 다 알리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걸어놓은 거는 어디에 가는 거 정도만 걸어놓고 그 이상은 좀 안 됩니다. 아직까지도.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근데 저는 원칙적으로 특활비를 폐지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원칙적으로. 왜냐면, 네. 지금 말씀하신 우려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수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데 그 예산에 대한 심의 방법을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특정 경비라고 해서 특활비는 줄어들었지만 특활비 성격으로 써야 되는 돈을 예산 처리해서 다 주고 있습니다. 근데 네. 특정 경비로 돈을 줘도 특정 경비로 돈 받아서 우리 수사 못하고 있어. 이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사람들이 요구하는 투명성과 예산 회계 처리의 어떤 원칙에 견져볼 때 이 특활비는 너무나 일탈적이고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수사기관만 받아가는 게 아니라 뭐 대법원장 이런 사람들도 다 특활비 받아가거든요. 근데 대법원장 특활비가 어디에 쓰이는지 뭐 이런 거 전혀 검증이 안 된다는 말이죠.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그 특별활동비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많이 줄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뭐 200억 가까이 되다가 지금 뭐 100억대 좀 안 되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거를 정말 특별한 수사에 필요하다고 하면 예산을 다 공개하지 않는, 그러니까 일부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특정활동 경비로 지급을 하고 그다음에 특수활동비는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이 논란은 계속 반복된다. 저도 그 취재하면서 이제 경찰이나 이런 쪽에 특수활동비 집행하는 걸 보면은 약간 불법적인 수사를 부추기는 측면도 약간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정보를 돈으로 사고 이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조금 방지하는 네. 차원에서도 어쨌든 그 어떤 정리가 필요한데 어쨌든 지금 정리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죠? 네. 한겨레 신문 보도 이후에 정리가 쭉 되고 있는 와중인데 요번에 갑자기 이게 튀어나왔어요. 그 진짜 말 그대로 갑툭튀인데 이게 이제 추미애 장관이 이제 꺼낸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이제 뭐 질의 과정에서 그런 거 들었다라고 얘기를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대검의 검찰총장이 쓸 수 있는 특수활동비가 공평하게 쓰이지 않는다. 특히 좀 대척점에 있다고 우리가 알려진 세관에 서울중앙지검에는 돈이 많이 내려가지 않는다. 요거게 이제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죠. 예, 왜냐하면 시작. 특수활동 네. 자체가 그 쓰는 거에 대한 이런 게 정해진 게 없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서 지금 이 법사위의 국회의원들이 검찰청에 가서 지금 정확하게 또 현장 검증도 하는 상황인데 여기 또 애매한 게 두 가지로 성격이 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특수활동비가 있고 예. 이제 수사할 때마다 부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별건으로 예, 특수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정기적인 부분은 확인을 좀 했던 걸로 보이는데 별건인 부분 그 부분은 좀 확인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가 그렇게 된 거죠. 지금 박 변호사님 얘기하신 대로 중앙지검에 좀 안 내려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자기 눈엣가시 같은 중앙지검에 돈을 안 주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애로를 들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추미애 장관이. 했는데 그랬더니 당장 어떻게 나왔냐면 아니 우리 10%씩 떼갖고 법무부에 상납하고 있는데? 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법무부는 특수활동비를 왜 상납받냐? 그거는 규정이 뭐냐? 관행이 뭐냐? 왜 그렇게 처리하냐? 그리고 당장 이제 머릿속에 그게 떠오르잖아요. 국정원이 이제 대통령에게 상납했던. 그러니까 양쪽이 어제 현장 검증을 갔는데 파악하고 싶은 현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당은 정말로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에 돈을 조금 내려보냈는지가 관심사안이고 그리고 또 자기 뭐 활동비로 썼는지 그게 예. 관심사안이고 예. 야당은 법무부에 특활비가 갔으면 장관이 얼마나 썼는지 이게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어제 같은 자료를 보고 같은 자리에 앉혀서 검증을 했는데 양쪽이 공통되는 건 하나예요. 자료가 다 제출되지 않았다. 이거 하나고 완전히 다른 결론.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윤석열 총장은 1원도 쓰지 않았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장관도 1원도 쓰지 않았다. 그러면 그 많은 특활비는 누가 썼냐. 근데 이걸로 다시 돌아가는 야당의 포인트가 이제 국정원 얘기를 든 겁니다. 국정원이 이제 청와대에 이제 상납했던 거. 예. 그거랑 지금 같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게 우리가 구조를 좀 봐야 돼요. 검찰청은 예산을 받지를 못합니다. 예산을 받는 곳은 법무부죠. 예. 법무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검찰청에 내려주는 구조거든요. 예. 근데 그게 이제 그래서 돌아오는 게 왜 돌아왔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건 알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짜는 곳이 법무부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예. 국정원에 갔던 게 돌아오는 뇌물국제랑은 구조를 좀 같이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저 이게 좀 헷갈리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게 총장이 자기의 친소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지검에는 조금 주고 어떤 지검에 많이 주고 뭐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저기 추미애 장관의 주장은. 그 얘기는 그런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일단은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확인이 안 되고 지금 대검 쪽 설명은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이 수사가 좀 늘어서 남부지검이나 동부지검이 좀 많이 갔고 예년에 비해서 그다음에 예년에 비해서. 중앙지검은 좀 예년에 비해서는 수사가 줄어. 우리가 여전히 중앙지검이 사건이 제일 많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좀 더 절 갔다는 건데 이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기부는 건드릴 수 없는 어쨌든 정해진 금액이라고 한다면 수시부는 아까 우리가 돈봉투 사건 얘기했지만 사실 어떻게 갔는지 안 밝히면 못 밝힙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고백을 하지 않으면. 특수활동비인데 그렇죠.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렇기 돈인데. 때문에 이게 그 논쟁만 지리하게 이어지고 사실 또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고 그냥 양쪽이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끝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몇 개월째 보고 있는 추윤 대전의 연장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점점 높아져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이제 법무부에 내려가서 원래 특수활동비가 이제 검찰청으로 이제 가는 구조잖아요. 이게 외청이니까. 그런데 이제 좀 헷갈리지. 아직도 지금 저는 기사를 읽어서는 잘 모르겠는 게 검찰청에 일단 배정해놓고 돈을 법무부에 검찰국에서 돌려받은 건지 아니면 애초에 그렇게 배정을 한 건지 이것도 좀 모호하더라고요. 야당이 주장하는 거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갔는데 뭐 우리 빼기라 예산 갖고 이래 얘기하기 좀 그런데 되돌려 받는 형식인지 아니면 어떤 방식인지 캐시백이라고 그러나 참 이게 참 웃긴 얘기긴 한데 어떤 방식이든지 그게 타당해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그 부분도 좀 확인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정기분하고 수시분도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할 것 같아요. 분명히. 그렇겠죠. 어떤 용도로 썼던지. 근데 어쨌든 핵심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뭐 이 특수활동비를 뭐 업무추진비나 이런 내용으로 혹시 지출한 게 나오느냐. 네. 아직은 뭐 양쪽 다 아까 김한 기자 얘기처럼 이론도 안 썼다고 없다 하는데 그래요. 없다 그래요. 혹시 나오느냐. 뭐 이게 하나 이제 나중에 그렇죠. 이제 보일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직원별로 차등을 둔 것이 적절했느냐, 합리적이었느냐. 요 평가가 좀 있는데 이건 약간 정성적인 평가라서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렵고 아까 지금 말씀하신 두 개의 쟁점으로 본다면 업무 추진비 성격으로 썼느냐는 추 장관 입장에서의 타격이 더 큽니다. 만약에 추 장관이 특활비를 돌려받아서 장관 업무 추진비의 일환으로 썼다라고 하면 추 장관 쪽의 타격이 굉장히 클 거고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특활비를 받아서 특활비의 경우에는 집행을 일부 검찰총장이 하는 수시분의 경우에는 결정을 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서는 설명이 가능할 수 있는데 사실 업무 추진비는 그렇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 두 번째 쟁점 그거였죠. 얘기하면서 잊어버렸네요. 중앙이 좀 적게 가고. 중앙이 적게 갔네요. 그러니까 직원별로 차등이 만약에 됐다면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이제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이제 세간에서 딱 사람들 머릿속에 서울중앙지검 대 대검의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협조를 덜 했네, 안 했네, 뭐 배려를 안 했네 이렇게가 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뭐 성역 없는 수사, 정의로운 수사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이렇게 이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확인을 이제 그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은 다 줘라 자료 다 줘라 근데 정기분 자료를 줘라는 거예요. 그거는 줘도 똑같아요. 그대로 돼 있는데 돈 주는 거는. 근데 수시로 주는 그런 부분은 아직 그 법사위원들이 확인을 못했거든요. 결국 이게 아까 김한 기자 얘기처럼 지루한 어떤 공방을 하다가 공이 특수활동비를 줄이는 걸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줄이고 더 투명하게 하는 거라. 누군가가 SNS에 올린 보니까 검찰개혁 논란에서 유일하게 생산적인 결과가 예상되는 논쟁이 나왔다는. 재밌네. 마지막으로요. 어제 그 윤석열 총장이 그 강연에서 한마디 했잖아요. 검찰 개혁의 목표는 국민의 검찰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누구에게든 공정한 검찰이 되는 것이다. 약간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긴 한데 이게 무슨 생각이 있어요 이거? 이게 이제 사실은 살아있는 권력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지금 좀 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 맥락은 이번에 원전 관련된 부분도 좀 맥락 같이 대전지검 그것도 같이 할 것 같은데 저는 좀 이런 질문 좀 드리고 싶어요. 정말 살아있는 것만 해요. 뭐래? 윤석열 총장은
너무 살아있는 것만 하고 아, 한쪽은 또 안 해요. 아, 이 얘기는 제가 좀 말하기 좀 조심스러워서 네, 알겠습니다. 되게 기득권이나 뭐 검찰 쪽은 안 하고 윤석열 총장에게 그 질문을 하고 싶어요.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냐. 검찰이 지금 더 살아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윤석열 총장이 할 수 있으면 윤석열 총장이 이렇게 매일 골머리를 쓸 것 그렇죠. 같아요. 이 비유적인 입장을 내야 돼서. 검찰권이요 강력하잖아요. 공평하게 행사되면 됩니다. 공평하게 행사가 안 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검찰 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살아있는 정권에 칼을 들이대고 두 분의 취지랑 비슷해요. 그것도 난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네네. 당연히 해야 된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한쪽은 또 배제하는가요? 근데 본인들이 스스로 살아있는 권력인데 그건 어떻게 할 거냐 도대체. 거기에 대한 답을 스스로 좀 내놓고 좀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살아있는 것만 치잖아요. 네. 자기들은 안 치고. 어쨌든 특활비가 폐지되어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오늘 두 분도 서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다르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백혜련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그 대검에 가서 현장 검증을 하신 거잖아요. 그제군요, 그제. 네네,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결과를 보니까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던 것처럼 중앙지검의 특활비가 안 내려간 건 아니더라고요. 요거는 팩트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추미애 장관 말씀하신 게?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님 발언이요. 특활비가 전혀 안 내려갔다는 것보다는, 예. 그러니까 그 특활비가 거의 안 내려갈 정도로 예년과 다르다는 좀 저는 표현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언론에도 밝혔지만, 네. 작년 대비 총액 50%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어느 시점에 또 내려갔는지는 저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이가 악화된 이후에는 정말 또 거의 내려가지 않았을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이게 10월 때까지 집행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중앙지검에 아예 안 내려간 건 아닌데 네. 내려가긴 내려갔는데 예년에 비해서 확 줄었다, 한 50% 줄었다 이렇게 확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엄청난 액수죠. 근데 그에 비해서 또 보면은요, 남부지검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부지검 같은 경우가 근데 이번 라임 사건에서 문제자가 있던 송상현 지검장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예. 그 야당 정치인에 대한 보고가 법무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경우인데 남부지검은 오히려 늘었고 그에 반해서 서울중앙지검은 50%나 줄은 것이기 때문에요. 네. 분명히 저는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보니까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는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중앙지검은 동서남북지검 뭐 다 합해봤자 중앙지검만도 못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그러면? 아니, 그거는 아니고요. 합계로 한다면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검사 숫자와 수사량과 어떻게 보면 비례하는 문제거든요. 그렇겠죠. 예. 네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이 전체 검사들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액수는 당연히 다른 지검이나 이런 곳과 비교할 바가 안 되고요. 당연히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건. 근데 애초에 여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부분 중에 또 하나가 윤석열 총장의 뭐 대선 자금 뭐 이런 식으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확인이 되셨어요? 그 부분은 확인할 수 없었고요. 그것도 이제 표현에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직접적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검찰총장의 궁의에 맞는 수사를 하는 팀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하고 네. 그렇지 않은 팀에는 덜 배정하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는 그런 부분과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문제 제기를 좀 하고 싶은 게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할 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일선청, 대검부서, 수시 집행 이렇게 나뉩니다. 그게 이제 근데 그 특활비는 사실 계속 줄었습니다. 여태까지 보면은요 매년 이제 줄었는데 그 일선청과 대검부서에 가는 것은 계속해서 이제 뭐 10억 단 이상씩 줄고 있는데 반해서 수시로 주는 집행부는 전혀 거의 줄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의 대부분을 더 오히려 이렇게 수시로 집행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근데 이 수시 집행이야말로 검찰총장의 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어떤 기준을 세워놓는다면 자의적인 집행이 줄어들 수 있지만 특활비 대부분을 이렇게 수시 집행으로 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어떤 기준도 없이 검찰총장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되는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그 배분권을 검찰에 주지 않고 자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겠다 이런 취지의 그 내용을 법사위에다가 올렸잖아요. 아니 법사위에 올린 건 아니고요. 예. 지금 이제 검찰국 쪽에 그 부분을 검토해보라고. 검토해보라. 예,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네. 수사를 통제하게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특활비 배분을 통제를 하게 되면은 법무부가. 이 야당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특활비, 기본적으로 검찰 예산이라는 건 없는 것이거든요. 예. 검찰 예산은 독립적이지 않고 법무부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배정에 따라서 집행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맞는 것이고요. 네. 이것이 무슨 그 추미애 장관의 그 지시는 오히려 좀 그 자의적으로 집행되는 구조를 바꾸는 좀 구조적인 그 수사팀이나 검사의 숫자에 맞춰서 네. 기본적으로 내려보는 것을 염두에 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네. 그것이 어떤 수사에 대한 통제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특활비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이 검찰국에서 이제 그 법무부 검찰국에서 검찰의 특활비를 액수는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뭐 한 10억 정도, 5억에서 10억 사이를 가져다 썼다. 이게 뭐 관행입니까? 아니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그동안의 관행이겠죠.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특활비 전체를 바라보는 저는 시각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요. 또 예. 이것을 야당이 너무 이게 그 추미애 장관과 검찰국에 배정된 특활비를 추미애 장관이 쓴 거 아니냐 이런 의심에서 사실 비롯된 지적입니다. 근데 두 개가 사실 별개의 문제고요.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이 특활비의 배정 권한 자체가 법무부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가 특활비를 어떤 식으로 했던지 그것은 문제 제기를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활비가 그동안 꼭 수사나 정보 파트만이 아니라 다양한 곳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특활비 전체의 문제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문제 나온 김에 청와대까지 해서 전 부처의 특활비를 한번 좀 정리해 보자. 이게 이제 야당이 제안한 거잖아요. 요거는 그럼 동의하시는 겁니까? 그런데요. 지금 사실 그 문제가 국회에서 그동안 계속적으로 사실 문제 제기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의 40%가 줄었습니다. 사실 그때 어느 정도 국회에서 저는 논의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남길 부분과 줄일 부분 그리고 없앨 부분 요것들을 어느 정도 합의를 본 거죠. 그래서 국회 같은 경우도 예전에 굉장히 상당히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국회 같은 경우는 수사나 직접적으로 보안이 유지되는 부분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을 삭감을 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합의된 것이 수사 파트와 외교, 안보 파트 이 부분에는 그것을 남기는 것이 맞다.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수준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또 그 부분까지도 또 한 번 들여다볼 수 있다면 뭐 논의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의는 해볼 수 있다.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이요, 최근에 여기저기 뭐 강연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말을 합니다. 뭐 국민의 검찰이 돼야 된다, 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이게 저는 보니까 예전에도 했는데 이게 몰랐던 건지 이번에 보도가 많이 돼서 아는 건지 아니면 지금 윤석열 총장의 이 행보가 되게 좀 이례적인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행보를? 지금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론 같은 경우도 윤석열 총장이 뭔가를 할 때마다 굉장히 그것을 그렇죠. 한마디가 다 뉴스가 되죠. 기사화시키고 또 어떤 대결 구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근데 윤석열 총장도 상황이 이렇다고 한다면 진짜 검찰총장으로서의 그 이치를 분명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 언행에 주의하고 좀 자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 김태년 원내대표가 그랬잖아요. 이게 전국을 유세하듯이
정치적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백혜련 의원께서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번에 물론 네. 이제 진천의 그 차상검사들 강연 일정이 뭐 언제 예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대검에 저희가 특활비 검증을 나가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국회의원들 법사위가 전체가 사실 가서 검증을 하는 건데, 기본적인 관례에 따른다면 사실 검찰총장이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해진 일정을 핑계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게 안 하신 건데요. 예. 그런 것들을 본다면 이제 이런 것들도 그 행보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이제 뭐 자진 사퇴라든가 뭐 거취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 총장에 대해서 이게 당론으로 결정된 건 아니잖아요. 뭐 당 차원에서 입장이 정리된 것도 아니잖아요. 네. 지금 근데 좀 뭔가 좀 정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그것은 뭐 지금 너무 다양한 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인사권이라는 것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또 본인의 결단의 문제라는 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는 이치가 정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과 직결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요. 네. 지금 당장 그 입장을 정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근데 이제 윤석열 총장이 지금 그 법사위에 나와서도 좀 정치에 참여할 듯한 네. 그런 태도를 보이신 부분이 있고요. 예. 이번에 이제 행보도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정말 검찰총장으로서의 대 역할을 하시겠다고 한다면 지금 네. 본인의 행보 한마디 한마디가 주목받고 이런 상황을 즐기는 것처럼 마치 보입니다.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검찰 조직 전체를 혼란과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중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장 후보가 11명이 추천이 됐는데 그중에 뭐 손기호 후보, 야당이 추천한 손기호 후보는 개인적인 이유로 뭐 사퇴를 했고요. 근데 야당 추천 뭐 여당 추천 의원에 대해서는 후보에 대해서는 우리 다 2부에서 여쭤볼 거고 백혜련 의원께서는 야당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서 좀 평가해 주시죠. 일단은 그래도 생각보다는 또 아주 정치성을 강하게 뜨시지 않은 분들도 추천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석동현 그 후보자에 대한 경우에는 네. 너무나 정말 이 공수처 자체를 부인하시는 분이고요. 또 예. 8.15 집회를 그 당사자들 변호 활동하고 계시고 민경욱 의원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네. 개표 부정 사건인가요? 그것도 변론을 하고 계시고 공수처장으로서 지금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전혀 지킬 수 없는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어쨌든 초대 공수처장의 자리라는 게 공수처의 방향과 성격 상징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좀 뚝심도 가지고 중립적인 임무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당이 추천한 뭐 전정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최강욱 그 열린민주당 대표 변론을 맡고 있다. 뭐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편향돼 있는 거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요 좀 사실관계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예. 사실 그 중소 로펌 같은 경우는 그 소속 구성원들이 대부분 변호인 명단에 이름을 올립니다. 그것이 아주 간행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변호인인 겁니다. 근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는 따로 있고요. 네. 단지 그 로펌의 대표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이름만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게 지금 후보 11명 중에 이제 추릴 거 아닙니까? 한 명은 사퇴했지만은 그럼 네. 이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추리는 겁니까 지금? 그건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고요. 네, 한없이 근데 13일 늘어질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날 이번 주 금요일 13일날 첫째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첫째 회의가 아니라 논의를 위한 첫째 회의를 하는데요. 그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회의 시간이 잡혀 있는 마라톤 걸로 알고 회의군요. 있습니다. 예. 네네. 그때 그러니까 대략 윤곽은 나오겠네요. 예. 그렇죠. 굉장히 하루 종일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사실 검증 대상자가 많지는 않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 예. 11명에서 10명으로 줄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결과를 도출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된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특활비 논란 그리고 뭐 초대 공수처장 후보 선정, 내년 재보궐선거 언제나 그렇지만은 정치권에는 현안이 참 많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원내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주호영입니다. 네, 특활비 논란, 추미애, 윤석열 이 갈등의 연장선에서 시작이 된 거였는데 관련해서 주호영 원내대표께서 추 장관한테 광인 전략을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광인 전략 이게 어떤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사태의 본질은 예. 권력을 향해서 수사하려고 달려드는 검찰총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핍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특활비까지 이제 문제 삼는 수준에 이르렀는데 예. 사실은 법무부는 특활비를 외국인 정책본부밖에 쓸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다만 법무부 장관 몫의 특활비가 없으니까 딴 데서 갖다 쓰겠죠. 그러면서 훨씬 자기가 위법이 많은데도 이걸 특활비를 문제 삼아서 결국 자기 발등을 찍는 이런 일을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추 장관이 도대체 매사에 왜 이럴까 고민을 하고 주위에 상의를 하다 보니 이제 그 국제 정치학의 협상론 중에 예. 광인 전략이라는 게 있답니다. 아, 이게 비속어가 아니라 그 협상 전략을 얘기하는 거군요. 공식 학술 용어입니다. 이게 광인 그래요? 전략이. 예. 나는 어떻게 망가질 각오가 다 돼 있더라도 너만은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와 싸울 생각을 하지 마라. 네. 나는 내가 무너지고 망가지더라도 너만은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을 광인 전략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주위에도 물어보니까 광인 전략 구사하는 거다. 나와 싸울 생각하지 마라. 네. 나는 뭐 어떤 저 상처를 입어도 좋으니 당신만은 잡겠다라든지 이것만은 관찰하겠다. 이거라는 거예요. 전문가들이. 예. 그래서 저도 보니까 앞뒤가 이해가 안 돼서 자기가 문제 제기하고 지금 더 나오겠습니다마는 법무부 검찰국에 10억 정도의 특활비를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이거 책임을 다 져야 될 일이 생기고 더구나 지금 그제 그 법사위원들 법무부 그 검증에서 네. 자기는 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예. 그러면 그 이전의 그 조국 장관이나 그다음에 박상기 장관은 썼다는 이야기인지 이런 것들이 문제되면 자기가 문제 제기해서 지금 이 정부 안에 있는 모든 특활비가 다 문제될 수가 있거든요. 네. 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드루킹 사건 수사도 사실은 추미애 대표가 고발해서 시작됐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발등 찍는 일이 자꾸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팩트를 정리하면은 아까 그 법무부 장관도 특활비를 썼다 이 말씀은 지금 현재 추미애 장관은 한 푼도 안 썼다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 부분은 이제 아직 확인이 안 된 부분인 거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 박상기 전 장관이라든가 조국 전 장관은 특활비를 썼다. 이것도 아직은 확인은 안 된 거죠. 근데 추미애 장관 때는 쓰지 않았다고 하니까 예. 이제 그거를 달리 해석하면 그 이전은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안 그러면 이 정권 들어와서는 쓴 일이 없다고 할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이 있고 추미애 장관이 설사 한 푼도 안 썼다 하더라도 네. 법무부 검찰국에서 없는 특활비를 10억을 검찰 걸 가져다 썼다면 네. 그거 다 추미애 장관 책임이죠. 법무부 장관이니까. 근데 이 그 검찰국이 특활비를 쓰는 거는 뭐 많이들 알려진 얘기고 그 전부터 계속 돼왔던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작년에 이것을 저희들이 벌써 문제 삼았습니다. 예. 특활비를 쓸 수 없는 부서가 쓰는 것은 되지 않고 네. 그다음에 특활비 규모라든지 지출 내역에 관해서 더 검증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자고 했는데 네. 작년에 패스트 트랙이라는 그런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때 그냥 심사 없이 다 통과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 썼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은 고쳐야 하고 네. 그런 문제 제기를 민주당이 응하지 않았죠. 예. 그런데 지금 그 일선 지검에 내려보내는 그 특활비 배분 문제를 추미애 장관이 애초에 제기를 했었어요. 예. 앞으로는 특활비 배분을 법무부가 직접 챙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추미애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 무소불위의 장관인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검찰청을 별도로 만들 이유가 뭐 있습니까? 법무부의 검찰국 산하에 붙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네. 대검찰청이 정부의 외청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정부 기관 중에 외청들은 모두 독립된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단 검찰청만 편성권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준 이유는 뭐냐? 예산 편성권을 가지려면 국회에 와서 예산 요구를 하고 답변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수사를 하는 수사 총책임자인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답변하고 예산 요구하는 것이 네. 검찰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 한 것인데 네. 그래서 법무부가 대신한 것인데 그런 어떤 왜 그 대검이 예산 편성권을 안 가지는지부터 하면 그런 걸 보호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독립성을 보호하기 네, 위한 네.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특수활동비도 검찰총장이 가지고 검찰총장은 일일이 수사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수사에는 특활비가 많이 필요하다면 많이 주고 필요하지 않다면 적게 주고 이러는 건데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에 관해서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지휘권이 없습니다. 보고도 받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보고도 받을 수 없고 지휘할 수 없는 법무부 장관이 이 대검의 특활비를 자기가 빼앗아다가 자기가 분배한다는 말은 이 검찰의 수사를 간섭하겠다. 예. 그다음에 수사 지휘를 받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고요. 네. 그다음에 이 기관이 가지는 예산 배분권 여기에도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검찰이 하는 거는 모두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 이 이야기의 다름이 아니죠. 지금 야당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활비 문제가 제기된 김에 국정조사나 특위 만들어서 전반적으로 한번 다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건 청와대까지 다 들여다보겠다 이런 뜻으로 읽으면 되나요? 이게 이제 진작에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예. 예산은 국민의 혈세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디에 쓰여지는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적어도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데 네. 이 한 해 정부 예산 중에서 특수활동비가 1조 가까이 됩니다. 1조. 예. 이게 그냥 추미애 장관이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은 아니지만은 눈먼 쌈짓돈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성격이 없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정조사를 하든지 네. 아니면 특위를 만들어서라도 이걸 정확하게 봐야 하고 특수활동비는 수사와 정보 그리고 이에 준하는 국가적 활동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청와대의 특활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청와대가 개개별로 쓰는지 이것을 대통령이 쓰는지 이것도 지금 따져봐야 됩니다. 대통령이 수사와 정보 이 활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예. 그다음에 이게 목적에 맞지 않으면 그런 활동에 예산이 꼭 필요하다면 거기에 맞는 항목으로 편성해줘야지 예. 사후 검증도 어렵고 필요하면 영수증을 안 내도 되는 예. 이런 예산으로 국민 혈세 1조 원을 매년 편성한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걸 정확하게 점검을 하고 예. 정리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활동비를 원칙적으로는 없애자 이런 방향을 잡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수활동비가 필요한 영역이 반드시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밀수 사범을 잡는데 거기에 협조하는 정보원에게 어느 정도 돈을 줄 필요가 있다. 네. 그 영수증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이런 어떤 정보활동, 수사활동에는 꼭 필요한 영역인데 이게 너무 확대되고 네. 너무 남용되는 것이 문제죠. 예. 검찰 얘기 하나 더 여쭤보면요. 지금 월성 1호기 관련해 갖고 수사에 들어갔잖아요. 대전지검이. 예. 수사에 들어갔는데 이게 여당에서는 이게 정부 정책에까지 검찰이 관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야당의 고발에 의한 청부 수사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나 다급하면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정부 정책을 이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것이냐 방향에 대해서는 수사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나 그 과정에서 정책을 변경하든지 변환하면 지켜야 될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당연히 수사 대상이고요. 네. 그러면 민주당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 정권들이 자원 외교를 하고 4대강 사업하는 것도 전부 정책의 문제인데 네. 그거 왜 처벌하자고 수사하자 그랬습니까? 이건 이율 배반이고 자기 모순이죠. 네. 그리고 이번 그 탈원전 과정에서는 우선 정부의 공문서 444개를 야밤에 들어가서 무단 폐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공문서 송계 똑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걸 수사하지 말자는 게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네. 더구나 오늘 아침 보도에 의하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이 그런 절차적인 문제로 월성 1호기 바로 폐쇄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너 죽을래까지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예, 일단 뭐 본인 부인하고 있지만요. 예. 그게 직권 남용이자 네. 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이야기를 하면 기본은 맞는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의 갈등 이게 계속되고 있어서 뭐 누가 잘했든 잘못했든 어쨌든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당에서는 진퇴를 결정해야 된다, 윤석열 총장, 이런 식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장기간 꼴사납게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건 국민들은 참 짜증나죠. 네. 이 문제를 정리할 책임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검찰총장은 임기가 보장돼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은 정무직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윤석열 총장 팀을 법무부가 방해하고 있는 것이고 예. 또 지금 보면 뭐 요 며칠 사이에 보면 윤석열 총장 부인의 회사에 대한 압수수색, 네. 그다음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예. 추미애 장관과 그 같은 계라고 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주도하고 있는데 통째로 모두 기각이 됐거든요. 예. 결국 추미애 장관은 정권에 대한 수사는 무슨 수를 쓰든지 막으려고 하고 정권과 반대측에 있는 수사는 무리하게 하려고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당연히 추미애 장관 경질해야죠. 추미애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탄핵 소추까지 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이건 말이 아니죠. 알겠습니다. 전국의 가장 뜨거운 현안을 여야 의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최고의 정치 오늘 두 분 나와 계십니다.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 보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실시간 방송 보실 수 있고요. 샵 9730으로 질문이나 의견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적절하게 소화하겠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730이고요. 스마트폰 콩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뭐 특활비 얘기부터 좀 해보죠. 이게 어제 저희가 주호영 원내대표 인터뷰를 했었어요. 근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이거는 광인 전략이다. 그 전에도 이제 그 말씀을 하셨던 건데 그 광인 전략이 뭐 이렇게 비하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게 뭐 학술적인 용어다. 그러니까 나는 나대로 갈 테니까 무작정 간다 뭐 이런 느낌으로요. 니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구도가 근데 좀 복잡해졌어요. 처음에 애초에 추미애 장관이 제기했을 때보다는 이 특활비 논란은 일단 윤영석 의원님부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시작을 하죠. 예, 우선 이제 특활비는 이게 사실상 그 영수증이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그렇게 써서는 안 되거든요. 네. 원칙적으로 특활비는 다 없애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전 정부에서 특활비 때문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5년 받았죠. 그리고 양성태 전 대법원장도 특활비 때문에 이제 네. 처벌을 받았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현 정부에서 이러한 것을 전혀 지금 시정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활비 부분을 계속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또 특활비와 비슷한 그런 비목의 그런 예산 항목도 지금 늘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제 이러한 논란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릴게요. 여의도 정가에 요즘 추나 땡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 지금 돌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추미애만 나오면은
땡큐다. 아, 땡큐다. 아, 추미애 끝난다는 장관이 얘기가 아니라 난 땡 끝난다 이런 추미애 얘기잖아요. 장관이 하도 이제 이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그 자살골로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이 특활비 문제는 추 장관이 지난번 그 법사위 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간 돈이 10억 3천만 원이 지금 있다는 것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어제도 이제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이제 이것을 어제 감사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보니까 법무부는 이제 이게 특활비의 원래 사용 목적은 수사를 하거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네. 첩보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10억 3천만 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용처를 물으니까 지금 답변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보를 받아보니까 지금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이 돈을 나눠줬다 하는 그런 지금 그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뭐 명백히 국고 손실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 검찰에 대한 그 인사권과 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서 예. 이 용도를 아닌 것에 쓴 것이 밝혀지면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유영석 의원께서 쟁점들을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차차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은 홍익표 의원님 말씀 듣고 그리고 쟁점별로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뭐 이 특수활동비 자체의 필요성은 일정 부분은 인정은 됩니다. 네. 국가정보기관이라든지 또는 뭐 경찰이나 네. 뭐 이런 경우에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또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등 뭐 국정 수행에 필요한 소요되는 경비를 쓰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이 특수활동비가 일종의 그런 그 기관들의 그 일종의 그 쌈짓돈처럼 네. 사용된 것이 매우 부적절하게 그 사례가 있었죠. 네. 뭐 당장 대표적인 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정보원의 돈이 청와대로 간 것이 네.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납을 한 거죠. 이게 이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있던 사례가 그대로 이 재현된 건데 그동안은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는 그런 돈을 받지 않았었는데 이 박근혜 정부 와서 재현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건 이제 검찰이 사실 이 특활비가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아까 윤영석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활동비에 쓴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일종의 떠나는 검사장한테 사건이 있었죠. 예, 주는 사건으로 반복됐죠. 뭐 대표적으로 기억나는 게 2011년 김준규 당시 검찰총장이 전국 검사장 워크숍에서 특활비 9,800만 원을 참석자들한테 한 2,300만 원씩 나눠줬어요. 1억이에요? 예, 9,800이면 거의 1억이네. 예. 지금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던 거죠. 그다음에 2017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하고 인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이 이 돈을 자기 수사팀 간부들한테 만찬에서 특수활동비를 경력으로 써서 문제가 됐고 네. 일종의 돈봉투 만찬 사건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특수활동비는 뭐 지속적으로 지금 우리가 줄여왔고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도 규정을 만들었고요. 네. 뭐 추미애 장관 얘기하시는데 이번에 법무부에서 추미애 장관 스스로 밝혔고 법무부도 얘기하는 것처럼 추 장관이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본인은 특수활동비를 사용한 적이 없다, 받아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특수활동비가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필요에 의해서 지급을 한 것 같아요. 예. 법무부에 간 것 자체가 어떻게 갔는지는 저도 조사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검찰국장이나 검찰국으로 갔다고 얘기하는데 감찰국으로 이 돈이 왜 갔는지 그리고 누가 줬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사용은 어디다 썼는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추미애 법무장관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야당 대표 우리가 당대표 시절에요. 이 특수활동비를 투명하게 쓰기 위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을 냈어요. 추미애 장관이요? 예, 대표 발의를 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추미애 장관이 문제제기를 하셨고 원래 의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신 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반드시 법무부의 이 문제를 해소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우리 홍 의원 말씀 좀 팩트가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 정부가 이제 들어온 2017년 이후에
이 특수활동비가 이제 국정원의 그 특수활동비를 다 포함을 해야 됩니다. 포함을 하면은 2018년 당시 한 7,700억 되던 것이 20년에 한 9천억 가까이, 그리고 이제 2021년 내년 예산은 편성한 게 9,800억이 넘어요 지금. 그래서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 비해서 약 한 30% 이상이 지금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자꾸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전혀 사실과 맞지 않은 것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상당한 특활비에 지금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청와대가 이제 솔선수범해야 되는데 예. 청와대에서 지금 이러한 그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것을 이제 명목만 바꾸어서 특정 업무 경비라든지 또 직책 업무 수행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회의 어떤 통제를 받지 않는 그런 예산 비용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예. 지금 내년 예산만 하더라도 특수활동비는 86억 원이지만은 이러한 특정 업무 경비라든지 업무 추진비로 해서 별도로 60억을 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146억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이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2017년 당시에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안태근이죠. 안태근 검찰국장하고 이렇게 해서 돈봉투 반찬 행위가 드러났는데,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이것을 단호하게 수사해서 명백하게 밝혀야 된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와 관련된 이런 지금 불미스러움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아무 말도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당장에 지금 법무부가 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 직원들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거, 또 일괄적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선택적 책묵이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 홍익표 의원님 아까 두 분 말씀이 지금 달라요. 특수활동비 늘어났다고 갖고 점점 줄였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게 뭐가 다른 거예요? 총액에 있어서는 조금씩 늘고 있어요. 조금씩이 아니고 30% 늘어났어요. 아니요, 30% 는 게 아니라요. 국정원을 포함하면은 국정원 쪽은 거의 지금 근데 2018년 대비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거의 다른 기관의 돈들은 되게 지금 특활비가 줄어들고 국정원의 대상으로 해서 필요한 목으로 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타 기관들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가 대체로 업무 추진비나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좀 더 투명한 형태로 전환된 거죠. 그 특수활동비 자체에 대해서 지금 뭐 자꾸 대통령까지 얘기하시는데, 아니 잠깐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빼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제가 좀 얘기할게요.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국가정보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저는 그 특수활동비 자체를 문재인 대통령이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이 토론을 하실 때 문제를 굉장히 지적했잖아요. 잠깐만요. 아니 정의정 저도 얘기를 할게요. 대검찰청 특활비 문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잠깐만요. 우리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갑자기 뜨거워졌죠. 아니 제가 말할 수 있는 게 홍익표 의원님 먼저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이현석 의원님. 아니죠. 제가 볼 때는 두 분 다 길어요. 사실과 지금 다른 것을 제가 지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홍익표 의원님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아까 여기 문제 했던 부분들 늘어나고 있다라고 지금 유영석 의원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가정보를 대상으로 해서 는 건 사실이지만 다른 권력기관들 대상으로 해서 예를 들면 국회를 포함해서 일부 기관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명하게 하고 그 특수활동비 영역을 좀 더 축소해가고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특수활동비 자체가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아까 지금 저희가 사실은 이미 법을 냈어요. 20대 국회에서 국가정보 예산을 좀 더 투명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저는 국가정보기관이 그 특수활동비를 사용하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쓰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법 개정안을 냈는데 야당이 도움은 안 돼가지고 20대에서 폐기된 거예요. 날치기 통과를 시킨 거죠. 작년에도. 아니요, 그게 아니라. 작년에 예산할 때 저희가 무슨 소리야? 이 법안 통과 안 시켜준 거 아니에요? 아니 작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 예산을 말씀하시는 거고 법안을 말씀하시는 거고. 아니 왜 제가 사실 하자고 했지만 그걸 날치기 다 통과시키지 않습니까? 아니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한 건 법안 얘기를 하잖아요. 예산안이 아니라. 자, 어쨌든 동일한 얘기입니다. 자, 조금 이따 시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사실 이렇게 토론하면 토론이 안 되죠. 아니, 사실과 지금 틀린 얘기를 하니까 아니, 사실과 틀린 얘기를 해요. 이현석 의원님.
특활비가 잠시만요. 자, 아니 토론을 이상하게 하잖아요 지금. 지금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 듣고 잠깐만요. 네. 좀 저한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아니 저 처음부터 그럼 얘기하세요. 제가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하세요. 윤영석. 아니 그러지 마시고. 윤영석님 얘기를 하세요. 먼저 사실과 다른 예, 제가 예. 지적을 하는 것이고 우리 홍 의원께서 이 정부 들어와서 특활비가 줄었다고 했는데 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 아까 제가 얘기 다 이 설명했잖아요. 정부 출범 초기에 비해서 30% 이상 늘었고요. 네. 이러한 것을 지금 눈 가리고 앙호하는 식으로 사건을 감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불가피한 측면도 일부 있죠. 하지만은 지금 이 세계적인 흐름은요. 이러한 국정원의 첩보기관의 이러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다 상세한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상세한 비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나 미국, 영국 이런 데 정부기관들 다 이렇게 운영비 얼마, 식비 얼마, 출장 이동비 얼마, 연수비 얼마, 작전비 얼마, 시설 유지비 얼마, 그럼 첩보활동 지원비 얼마 이런 식으로 모든 세목을 다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네. 우리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그냥 딱 비목이 하나예요. 네. 특수활동비. 예. 세부 내역을 전혀 묻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지적하는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건 작년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이러한 특수활동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상세한 비목을 설치해야 된다고 했지만은 여당이 결국 이걸 날치게 통과시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윤영석 의원님 들었고 계속 하세요 그냥. 아니 제가 드릴 말이 없어요. 제가 얘기하면 아니, 또 할 말이 없겠죠. 예. 아니 그냥 뭐 얘기하면 또 뭐 끼어드시고 하니까. 자 잠깐만요. 그러면 이 부분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은 자 총액 부분에서는 는 건 사실이다. 그런데 지금 윤영석 홍익표 의원님 말씀은 국정원이나 이런 데를 제외하고는 국정원 빼고는 좀 더 투명한 방향으로 다른 부분은 줄어든 게 사실이다. 지금 여기까지는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 그것도 인정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일반 부처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청와대 같은 경우에도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그 액수는 줄었는데 그것이 내용적으로 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제 특수활동비를 예를 들면 업무 추진 경비 또 직책 수행 경비 특정 업무비 이런 식으로 분할을 해가지고요. 편성을 하면 역시 이제 그러한 그 특정 업무 경비 같은 경우에도 국회에서 사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결국은 그것이 다 본질적으로는 특수활동비가 똑같다는 것이죠. 청와대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특수경비, 특정 업무 경비 이 부분으로 돌린 것도 사실 꼼수다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러세요? 계속하세요. 아이고, 아니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제 감정 상하는 날인가요? 이게? 아니 그 감정이 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홍 의원께서 이제 이 현 정부 들어 특수활동비가 감소했다고 하니까 제가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가한 걸 왜 감소했다고 합니까? 그 얘기는 아까 홍익표 의원님이 대답을 하셨던 부분이고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이 부분은 이제 들으신 분들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됐을 것 같고요. 저 다 얘기하셨으니까 이제 제가 얘기할게요. 아니, 이제 얘기하시려고요? 않으시겠죠? 제가 얘기할게요. 알겠어요. 그러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한 5분쯤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안 돼요. 한 2, 3분만 하세요. 지금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그 국정원 투명하게 하자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추미애 장관이 당대표 시절에 관련된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대표 발의했어요. 근데 그 법을 야당이 통과 안 시킨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와서 그걸 안 하고 있다. 지금 뭐냐면 저도 국가정보원이 예산을 특수활동비를 그렇게 제출하고 아니 국가정보원 전체 예산을 그런 식으로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투명하게 하고 관리한다고 국회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법적 근거를 만들어주는 거에선 협조하지 않고 국가정보원 그 개혁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건 법적 근거를 만들지 않고 협조하지 않은 저 야당의 책임도 있는 겁니다. 아니 현 정부가 지금 현 정부의 국정원인데 아니 현 정부의 국정원이 아니라 국정원을 개혁을 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또 야당 탓을 해요? 아니 법적 근거를 해야죠. 갑자기 피곤해지려고. 그러니까 법안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정말 참 답답하신데 현 정부의 국정원입니다. 현 정부가 국정원을 개혁을 하면 됩니다. 그걸 왜 야당 탓을 안 해요? 그죠? 잠깐만요. 지금 법안 얘기가 있고 예산 얘기가 있는데 그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이제 다 연결되는 부분. 또 결국은 이제 예산 처리될 때는 또 각각 문제거든요, 처리되는 이것이. 부분인데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뭐 법안 21대에서도 그럼 추진하실 거 아니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죠? 국가정보원이 그 예산이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거에 대한 지금까지 이견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정보원 개혁을 계속 해야 되고 근데 그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 20대 국회에서 하나도 하지 않았잖아요. 검찰, 경찰, 국가정보 현 정부 개혁法案 하십시오. 내는데 현 정부의 국정원 아닙니까? 그럼 저희가 일방 처리하면 되겠까요? 국정원장이 지금 그걸 주도하면 되죠. 왜 아니 그러면 또 법적 근거 없이 했다고 또 난리질 할 거 아니에요. 전혀 저희가 아니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하자는데 법적 근거 만드시는 동의하세요? 이 얘기하다가 끝날 것 같은데. 예? 아니 법적 근거 만드는데 다음 동의하시냐고요? 주에 넘어가시죠. 예. 아니 유영석 의원님 법적 근거 만드는데 동의하세요? 아니 그럼요. 그럼 알겠습니다. 저도 박지원 국정원장이 추진하면 되지 않습니까? 박지원 개인이 박지원 원장이 어떻게 법안을 냅니까? 법안은 저 국회가 만들어야죠. 근데 아까 얘기 중에 특수활동비는 예산에 관한 문제입니다. 왜 갑자기 법안을 거집으세요? 아니 우리가 예산 문제예요. 법정주의 모르세요? 예산이 법이 있어야 그 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심사하고 예산 법률이라는 것은 예산이 곧 법률이라는 겁니다. 그 원칙을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예산은 법률과 동일한 효과를 누린다는 것이 예산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법을 제정을 해서 예산을 우리가 관리하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거는 협조 안 하셨잖아요. 잠깐만요.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 문자 폭탄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처음엔 두 분을 욕하다가 이제는 저를 욕하고 있어요. 진행을 좀 잘해보라고. 지금 두 분이 말씀을 진행을 하시죠. 두 분이 제 말씀을 들어줘야 됩니다. 제가 조금 말씀을 끊어달라면 조금 끊어주시고 이래야지 계속 두 분이 서로 간에 이렇게 언쟁만 하시다 보면은 그만큼 이게 첨예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명이 얘기할 때 전 정부의 대통령이 잠시만. 전 정부의 대통령이 이 특수활동비로 처벌을 받았습니다. 징계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대법원장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현 정부에서 하나도 고치지 않고 알겠습니다. 특수활동비를 계속 늘린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10분 남았는데요. 앞으로는 남은 시간도 그렇고 다음 시간도 그렇고 제가 말씀을 좀 줄여달라고 하면은 들어주세요. 유영석 의원님 약속해 주세요. 네. 홍익표 의원님도 약속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 자 아까 궁금했던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검찰국이 한 10억 썼다 이 얘기 나왔잖아요. 아직 액수가 정확하게 왔다 갔다 좀 하더라고요. 어쨌든 검찰국이 가져갔다라는 건 서로 간에 인정이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뭐 일괄적으로 돈 봉투를 돌렸다? 이건 어디까지 확인된 얘기예요? 일단은 그 이제 법무부에서 흘러나온 지금 정보입니다. 어제도 이제 법사위 예산 소위에서 우리 당의 의원들이 법무부 직원들한테 일괄적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수사와 첩보와 관계없이 나눠 가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사용 용도와는 관계없이 나눠 가졌지 않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법무부에서 전혀 답변을 못했어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는 것에 상당한 심정이 굳혀지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이것은 국고 손실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거 홍익표 의원님. 참 살펴봐야 되는데 그럼 누가 나눠줬냐는 거죠. 그걸 누가 집행했느냐. 새로운 검찰국장이 나눠줬다는 잠깐만요. 겁니다. 끼어들지 않기로 아까 약속하셨습니다. 네, 제가 좀 얘기 좀 하게. 자, 누가 나눠줬느냐. 지금 진술이 엇갈리는 게 있는데 어쨌든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이 검찰국장이 이 돈을 나눠줬다. 근데 검찰국장 누구한테 돈을 받았냐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검찰총장이 아마 이 돈을 전체로 관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는 검찰총장이 어떤 근거에서 그 돈을 나눠줬고 그다음에 그 돈을 나눠준 게 관행이었는지 아니면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저도 이 문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만약에요. 검찰총장이든 뭐 법무부 장관이든 뭐 그 밑에 좀 검찰국장이 됐든 간에 누군가가 주도해서 이 일을 뭐 돈을 나눠줬다. 그럼 그 사람은 법적 책임까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익표 의원님. 근데 잠깐만요. 두 가지 가능성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돈이 검찰로 간 거 같아요. 먼저 검찰로 간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다시 올라온 건데 이 아까 얘기한 국정원이 청와대로 한 돈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의 돈이 청와대로 간 건 전혀 그 항목이 다른 부서에서 간 거죠. 근데 지금 얘기한 그 법무부 이 돈 자체의 대상은 사실은 법무부예요. 법무부가 검찰의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이 돈이 간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돈이 어떤 근거로 어떤 목적으로 갔느냐죠. 그러니까 즉 그 감찰국에서 이 특수활동비에 준하는 그러니까 돈의 이 목적에 준하는 활동을 했느냐가 핵심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영석 의원님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이제 불과 3년 전에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총장이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런 돈 봉투를 나눠 썼다고 그 당시에
그 둘 다 옷을 벗었습니다. 면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받았어요. 아니, 지금 그 만천장이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결국은 이제 법무부나 검찰 직원들이 돈을 나눠 가진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지금 이 상황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 상황이 관행이라고 이렇게 넘어갈 수는 결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특수활동비도 그냥 눈먼 돈이 아닙니다. 분명히 용처가 있어요. 수사나 첩보활동에 쓰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나 첩보활동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 직원들까지 돈을 나눠 가졌다는 것인데 자, 명백한 불법이죠. 이게. 자,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하는 거는 지난번 그거하고 그 단순 비교하면 안 되죠. 지난번 안태근 그 검사하고 문제는 술자서에서 돈을 그냥 나눠준 거예요. 근거 없이.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법무부로 간 돈이 왜 갔는지, 그리고 그 돈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돈이 편성됐고 사용됐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돈이 그 지출이 된 것 같아요. 그 조직상으로. 조직 개통상으로 돈은 갔고 그래서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검사들한테. 근데 그 받은 검사들이 어떤 목적에 이 돈을 사용했고 예를 들면 일종의 증빙자료, 감사원이 이 필요로 하는 증빙자료가 있어요. 요즘에는 특수활동비 자체도. 그래서 그러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제대로 사용했는지를 한번 감찰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지금 얘기는 사실 쟁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의혹 제기는 하신 거고, 그죠? 그러니까 돈을 나눠 가졌다. 근데 그 돈이 구체적으로 어떤 계통이나 절차를 통해서 갔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자. 이거는 그 확인하고 나서 확인해서 이제 그 다음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다 잡고 옛날 술자석에서 나눠준 것처럼 그렇게 전제를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죠. 왜냐하면은 이 특수활동비가 명확한 그런 용처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목적이 없이 일괄적으로 나눠줬다는 것은 술자리에 나눈 것이나 일괄적으로 지급을 한 것이나 본질적으로 똑같은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사적으로 예를 들면 당시 인태근 검사장이 자기가 받은 돈을 그냥 나눠준 거거든요. 자기의 특수활동비를. 근데 이거는 각각의 직책에 부여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준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관행적으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이거는 뭐 국민들 판단이 지금 시간이 사실 뒤에 뭐 딴 얘기도 하려고 그랬는데 요 얘기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요. 이게 그러면 이제 지금 법무부, 검찰총장 뭐 이 정도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지만은 특수활동비는 뭐 국정원이 제일 덩어리가 크고 다른 부처들도 조금씩 있잖아요. 국회도 있죠 아직. 얼마 안 되지만 좀 있죠. 원래는 뭐 상당히 액수가 많았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한 자릿수. 10억 원 이하. 10억 이하 9억 정도라고 들었는데 그거는 어디다 쓰는 거예요? 국회의원분들 오셨으니까 한번 여쭤보죠. 저도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국회의장이나 지금 이제 뭐 그런 분들이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정확히는 이제 뭐 저희도 모르시네. 홍 의원님 혹시 민주당 출신 이제 국회의장이 하고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쓰는지. 저는 다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부분 합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자꾸 지금 국민들한테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죠. 그래서 전 웬만하면 그리고 국회는 특수활동비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이에요. 기본적으로요. 국민의 혈세를 1년에 한 1조 원을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이렇게 편성을 했다는 것은 저는 뭐 정말 이거는 납득이 하기 어렵고요. 아니 근데 아까 항상 우리가 이제 우리 옛말에 음수사원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마실 때는 이것이 어디서 왔는가? 결국은 이제 국민의 혈세거든요. 이 혈세를 투명하게 써야 되는데 1조 원이나 되는 이 돈을 영수증도 없이 쓸 수 있는 돈을 편성했다. 이거는 정말 문재인 정부의 정말 잘못된 거죠. 하신 말씀 있으면 짧게 듣고 마무리할게요. 저도 사실은 뭐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지난번 20대 국회에 냈던 국가재정법하고 국가정보원법을 바뀌어서요. 국정원의 돈을 국회가 관리 감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못하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벽에 막히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정보 꼭 다시 발의하십시오. 제가 찬성하겠습니다. 오늘 합의가 잘 되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법무부를 떠나서 넘어서서 다른 부처들까지 한번 다 들여다보자 이번 기회에 특수활동비. 요거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당연히 다 봐야죠. 특위를 구성을 하든 뭐든. 국회 차원에서 이 특활비를 조사하는 그런 특위를 설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1조 원에 이르는 이 특활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 또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계세요? 글쎄요, 뭐 그건 뭐 원내대표 간에 협의를 해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홍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특위가 필요한지는 좀 검토를 해보고요. 왜냐하면 특위 일단 자체는? 해당 상임위에서 예. 이 문제를 좀 검토를 해보고 네.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를 한번 상임위에서 먼저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임위 차원에서 예. 일단 한번 검토해보자. 예. 예. 이거 뭐 자꾸 필요할 때마다 그런 특위 만들어서 하면 해당 상임위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음부터는 제 말씀을 좀 들어달라는 이 사회자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욕을 또 제가 다 먹어요. 두 분 오늘 처음에는 좀 시끄러웠지만은 나중에는 적당히 좀 합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발전적인 방향으로.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최고의 정치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님이었습니다.